예,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로 다 판례네요. 판례.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죠. 뭐든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때입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이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우리가 무효의 종류가 있는데 무효는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는 절대적 무효라고 했죠. 무효는 누구든지 다 주장할 수 있는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이 절대적 무효는 뭐냐? 예외가 인정이 안 되는 무효다. 모든 사람한테 무효예요. 모든 사람한테 무효. 근데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대표적이죠. 108조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절대적 무효의 특징은 우리가 크게 보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취소랑 다릅니다. 누구든지. 절대적 무효도 그래서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절대적 무효는 추인이 안 되죠. 절대적 무효 대표적인 거 103조입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좀 눈치 풀리는 행위인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안 되겠죠. 추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절대적 무효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또 무효예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무효인 무효입니다. 누구에게나 무효예요. 이게 절대적 무효인데요. 그래서 지금 반사회 질성 법률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맞고요. 그리고 3번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을 해야겠죠. 이게 사회질서에 반한다. 그러면 부당히 변천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뭐 아주 옳은 소리입니다. 꾸준히 이제 우리 세상의 가치관이 변하는데 이걸 반영을 해야겠죠. 한 번 103조 위반이라고 계속 103조 위반이 아니라 이제는 103조 위반이 안 되는 행위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이게 뭐죠? 보험 사기죠.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는 무조건 103조 위반이에요. 지금 막 보험 사기 이런 거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103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 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네요. 보면 우리가 지금 대리가 이제 계속 막 같이 이 시험범위 우리 대리 파트가 아닌데도 막 계속 나오는데 보면 이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대리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동산 이중 매매를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이죠.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어요. 사정을 몰랐습니다. 이는 선이죠. 이렇게 부동산 이중 매매를 했는데 이 효과가 그러면 이 본인이 선의인 경우에도 미치느냐죠. 이 둘은 한 편입니다. 한 편. 대리인이랑 이 본인은 같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리행위를 누가 했죠? 이 대리인이 했죠. 그래서 대리인이 부동산 이중 매매를 하면 부동산 이중 매매의 효과가 그대로 받습니다. 설령 본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모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서울에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를 수 있죠. 그런 경우에도 나는 이거 몰랐어 얘기를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이중 매매는 본인 매수인이 그런 사실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는데 그게 부동산 이중 매매가 돼가지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면 당연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5번입니다. 답은요. 예, 넘어갈까요? 예, 이제 부동산 이중 매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문제가 중요한 문제예요. 보면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사회 질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매매 계약이 취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아시겠나요? 이거 딱 보면 선의의 제3자는 유효를 틀렸죠? 이게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중매매는 딱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매도인, 제1매매, 1매수인, 병, 제2매매 했는데 2매매가 적극 가담을 했다.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 무효가 103조 위반은 어떤 무효죠? 예,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까지 받은 상태예요. 예, 넘겨줍니다. 넘겨받았어요. 물건을 넘겨받았어요. 플러스라는 것은 등기까지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이에요. 예, 이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 무효죠. 103조 위반으로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 개념이 뭐죠? 누구에게나 무효죠. 선의의 제3자한테 뭐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103조 위반은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를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 못합니다. 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틀렸죠? 제2매매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의의 제3자는 선이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번 봅시다.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아까 이중매매 그때 잠깐 설명을 했는데 알았다는 사정만으로가 이제 우리가 무효가 되려면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적극 가담해야겠죠. 적극 가담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기만 했어요.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유효입니다. 제 이매매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옳은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벌써 나왔네요. 확실하면 안 보셔도 되는데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2번이랑 연결선상인데 이렇게 했는데 적극 가담한 정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약도 유효하고 적극 가담 안 했으니까 이 계약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현재 소유권은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한마디로 발이 빠른 사람이 손발이 빠른 사람이 먼저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먼저 취득을 했다. 넘겨받았다.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이 사람이 취득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먼저 넘겨받았으면 이 사람이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잖아요. 채권. 이 사람 채권자고 이 사람 채권자죠.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도 소유권을 넘겨받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권에서는 이렇게 우열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채권에서는 그게 아니라 채권은 평등합니다. 평등하기 때문에 둘 다 우열 관계가 없죠. 이거 내가 먼저 체결했으니까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맞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체결했다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먼저 물권자가 되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는,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부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맞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봅시다.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또 그려봅시다. 갑, 을, 병 이렇게 이런 그림이죠.
근데 제1매수인은 제1매수인이죠. 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겁니다. 왜 맞나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상태예요. 103조 이거는 무효인데 등기는 현재 이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를 이 사람이 넘겨받아야지 소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이 사람이 갑의 채권자에 불과하죠. 현재 채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어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근데 이 사람의 등기를 받아야지 궁극적으로 물권자로 변하는데 이 사람한테 그걸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가 아니죠. 갑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병한테 뭘 청구할 그 계약 같은 게 없어요. 계약이 없어요. 그 단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갑에 대한 채권자지 병에 대한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얘기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죠.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아시겠죠? 그리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법률은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시킬 책임을 이거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둘 다 매매인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여서 근데 배임행위를 했다. 이때 그런 경우에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이제 다 판례인데 그만큼 우리가 판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잘 보셔야 돼요. 궁박 주로 이제 경제적인 궁박을 딱 궁박하면 경제적인 느낌 들잖아요. 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건 판례가 있어요. 판례에서 어떤 판례냐면 남편의 석방을 바라는 그 가정주부가 채권 포기를 행위를 하는데 이 궁박이 남편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 이 구속된 상황이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 궁박이라고 본 거죠. 남편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채권 포기 행위를 했는데 그 상태가 정신적 궁박이었다. 이 가정주부의 상태가 정신적 궁박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무경험은 이것도 판례에 있는 얘기입니다.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 영역,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경험이 있는데 그 특정 부분에서만 좀 경험이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무경험은 저 사람은 전반적으로 좀 경험이 없어. 이런 경우에 이 백사조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맞습니다. 3번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방금 했던 얘기죠. 궁박은 본인,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이것도 맞습니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법률행위 당시. 읽어볼 필요 없네요. 판단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은 피의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이게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불공정한 법률을 했는데 급부랑 반대급부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5번 문제는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 그 A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 거래량이 1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을은 매수인이죠. 이 매도인인데 갑을 얘기를 해요. 갑은 이 부동산이 자기한테는 5억처럼 느껴져요.
막 자기가 살던 추억이 있고, 그래서 자기 느낌엔 5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그 백사조 위반이 될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제 5억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백사조 위반이 적용될까요? 1억에 이 사람이 샀습니다. 똑같이. 불공정한 법률이 아니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네요. 예,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렇게 나오네요. 무효. 예, 이것도 판례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인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자기계약, 뭐 직접 계약, 뭐 이런 거죠? 이걸 금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이걸 무효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 경우에는 금지를 하지만 이걸 어기고 했을 때 반드시 언제나 그 상대방 당사자인 의뢰인이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본다는 판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아니죠. 단속 규정 위반은 무효가 아니, 사법상 효력은 있어요. 무효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여기서는 우연히가 포인트네요. 우연히 일회성으로 한 중개인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수수 약정.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법을 보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보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이런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중개 행위를 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자격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이 아니에요. 업이 아닙니다. 우연히. 업이라는 건 뭐죠? 직업이죠, 직업. 직업으로서 한 경우에 금지를 하는 거지 우연히 일회성으로 한 것은 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업으로.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볼까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형사사건이 아니죠? 성공보수약정. 이거 우리가 이제 설명했을 텐데 성공보수약정도 두 가지로 나누죠. 1번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 2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사사건이죠. 적정한 수준. 무효인 법률이 아니겠죠. 그것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리고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배경이죠. 이건 좀 어렵겠네요. 문제가. 봅시다. 딱 보니까 뭐 2배 높은 대금.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딱 생각하셔야 돼요. 불공정, 백사조,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해가지고 이거 무효 맞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실수입니다. 실수. 매도인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공정을 아까 그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불균형, 즉 객관적 요건을 충족을 하고 두 번째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 뭐라고 했죠? 피해자의 악의를, 그러니까 피해자의 그 궁박 경성 무경험이라는 것을 알고서 악의로 그걸 이용해야죠. 이것까지 갖춰야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보니까 매도인이 실수로 했대요. 실수로. 그러니까 이것은 악의가 없죠. 이용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래는 불공정한 법률 아니니까, 백사조 위반이 아니니까 유효네요. 그래서 이것도 무효인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까지 끝까지 봐야 하는 거네요. 근데 5번은 좀 이렇게 이 문제 좀
좀 그렇긴 한데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추징할 목적으로 선의의 보험에 생명보험 보험세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보험 사기죠. 그냥 무효해요. 아주 정답은 쉽네요. 정답은. 그래서 정답은 쉬운데 끝까지 읽어보게 5번에 배치를 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까지 읽다가 이걸 생각한 것도 좀 대단하긴 해요.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맞네. 근데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을 정확하게 물었죠.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5번까지 끝까지 읽었으면 이 둘 중에서 만약에 고민을 하다가 이쪽으로 찍었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맞추기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